안녕하십니까. 서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23년 1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 소화 연구를 비치하였을 경우 능력 단위의 합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제 간이 소화 연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능력 단위의 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라고 하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모래, 두 번째는 팽창질석, 세 번째는 팽창진주암입니다. 자, 3가지가 있고요. 마른 모래 같은 경우에는 50L에 0.5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팽창질석과 팽창진주암 두 개는 같고요. 두 개는 80L에 0.5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소화 연구에서 3가지가 있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 있고 각 양별로 단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풀어보면 마른 모래 50m 포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보면 되겠죠? 50m에 0.5단위죠. 50m에 0.5단위이기 때문에 50m가 2개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0.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단위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별 상비한 팽창질석 80m 포 1개는 80m 여기를 보면 되겠죠. 0.5단위죠. 1개이기 때문에 그대로 0.5 단위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합치면 1.5 단위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1.5 단위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0.5 단위별 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이 문제를 비교적 손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소화설비용 헤드의 분류 중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형식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물분무 헤드가 총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프렉터형, 두 번째는 충돌형, 세 번째는 슬리트형, 네 번째는 분사형, 다섯 번째는 선회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한다고 합니다. 충돌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 충돌형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수류와 살수판입니다. 이 2개의 단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답은 디프렉터형인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충돌형은 수류와 살수판이 만난 게 아니고 유수와 유수끼리의 충돌을 충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3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주실 거면 자, 수류, 살수판은 디프렉터형, 충돌형은 유수와 유수끼리 충돌을 충돌형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류와 살수판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인 디프렉터형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상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서방 원론부터 푸셨다면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제 일반 화재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론을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A급 화재를 보통은 일반 화재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을 고르면 되는데 일반 화재에는 어떤 가연물들이 있나? 주로 나무, 섬유, 종이, 고무 등이 있습니다. 즉 재가 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문제에서 나온 건 해당하는 것은 이 고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타르, 솔벤트, 유성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급 화재에 가깝겠죠. 타고 나서 이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방 원론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된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면서 정답 1번 확인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자, 저압식 저장 용기 관련된 문제네요. 용기 내부의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씨. 자, 저압식 저장 용기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에서 그 다음에 2.1메가파스칼, 2.1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할 것. 즉, 저압식 저장 용기는 온도는 몇 도다? 마이너스 18도. 압력은 몇이다? 2.1메가파스칼.
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18토씨 이하, 그리고 니은은 2.1MPa이 해당하는 것은 보기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축압식 분말 소화기 지시 압력계의 정상 사용 압력 범위 중 상한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축압식 분말 소화기에서 지시 압력계가 있답니다. 지시 압력계 정상 사용 압력 범위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정상 사용 압력 범위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0.98MPa 사이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슨 값을 묻냐? 상한값을 묻고 있죠. 상한값. 상한값이 뭡니까?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값을 상한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0.98이 이제 상한값이 되는 거겠고 0.7이 하한값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를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축압식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0.7에서 0.98 사이에서 지시 압력계의 정상 사용 압력 범위가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상한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0.98MPa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 4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 소방기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23년 1회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